미쳤어. 아무리 UFC 선수라 해도 새벽 3시엔 절대 못 나간다고. 돌주먹이라 불리는 UFC 월드 챔피언이 무섭다며 벌벌 떨고 있는데요. 막상 그에게 제안을 했던 한국 에이전시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선수를 이렇게 떨게 만든 건지,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는 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해외 스포츠 선수 통역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입수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페레이라 선수의 통역을 맡은 안나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런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 겪은 끔찍한 사건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상파울루에서 1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늘 식당에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을 보니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인 척하며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모님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총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죠. 어머니는 금고를 열려고 하셨지만 너무 떨리는 손 때문에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아버지를 의자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꼼짝하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눈물만 흘렸죠. 강도들은 금고를 열지 못하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의 지갑과 귀중품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때 밖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강도들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도망갔지만 떠나면서 공포탄을 쏘았죠. 총소리에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비단 우리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만 죽을 뻔했던 우리 가족이었기에 부모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여길 떠나 무조건 안전한 나라로 이주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고민 끝에 우리 가족은 브라질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어머니가 한국계 브라질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고 강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브라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했고 통역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포르투갈어 통역이 필요할 때 프리랜서로 일하곤 하죠. 아무래도 브라질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주로 통역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페레이라 선수의 통역을 맡은 것도 제겐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는 리오의 빈민가 출신으로 어린 시절 매일 밤 총성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고 해요. 범죄 조직의 유혹도 많았지만 격투기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브라질의 위험한 치안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이 페레이라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선수 매니지먼트 팀은 한국도 위험할 거라며 대규모 경호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매니지먼트 팀과 화상으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안팀 책임자인 마르코스가 중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UFC 선수와 중국 투어를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호텔 로비에서 작은 팬 미팅을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팬이 몰렸다고 해요. 순식간에 로비가 가득 찼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팬들은 선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밀치고 당기기 시작했고 결국 보안 펜스가 무너져 버렸답니다. 혼란 속에서 일부 팬들이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고 소지품을 가져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선수가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는 팬들 손에 의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마르코스는 그날의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팔에 깊게 패인 흉터였습니다. 선수를 보호하려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장신구에 긁혔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경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걸렸어요. 마르코스는 빨간 펜으로 동선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20명의 경호원이 사중 방어선을 만들 계획이었고 호텔까지 가는 길도
세 대의 에스코트 차량이 앞뒤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심지어 숙소는 일반 투숙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VIP 전용층을 예약했어요. 객실 옆방 3개까지 전부 예약해서 완충지대를 만들 계획이었죠. 마르코스는 중국에서처럼 팬들이 객실 문을 두드리며 밤새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건 훈련장 계획이었어요. 마르코스는 위성 지도까지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체육관 주변 건물 옥상에도 경호원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저격 위험까지 거론하더군요.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제게 안전에는 과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방문을 위한 경호 예산이 책정됐어요. 평소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페레이라 선수는 이 모든 계획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라질을 벗어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보였죠. 이제 곧 그가 한국의 안전함에 놀라게 될 거란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페레이라 선수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출입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막 내린 페레이라 선수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입국장에 가까워질수록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치듯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참 이동하는데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대형을 갖추고 페레이라 선수를 가운데 위치시켰어요. 마르코스는 무전기로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고 공항 경찰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경호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자발적으로 통로까지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팬들은 페레이라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성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경계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누군가 밀고 들어오려 하자 팬들이 먼저 나서서 말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르코스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팬들이 준비해온 피켓이었어요. 브라질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그린 피켓에는 포르투갈어로 환영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레이라 선수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듯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갑자기 페레이라 선수가 경호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팬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르코스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팬들은 더욱 질서 있게 뒤로 물러났고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었죠. 페레이라 선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활 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어요. 그가 이렇게 공항에서 세리머니를 보여준 건 처음이었죠.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더라고요. 나중에 페레이라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제껏 수많은 나라의 원정 경기를 가봤지만 이렇게 질서 있는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했죠. 오랜 시간 질서 있게 자리를 유지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후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믿기 힘들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도로 양쪽으로 팬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환영해주는 모습에 경호원들은 할 일을 잃은 듯했죠. 차에 탄 페레이라 선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혼란스러운 거리와 이곳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었다고 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한 후 마르코스는 경호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경계가 무의미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페레이라 선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한국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SNS를 살펴보니 페레이라 선수의 공항 세리머니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팬이 올린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험악한 표정으로만 알려졌던 페레이라 선수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UFC 공식 계정도 이 영상을 공유했는데 댓글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팬들은 페레이라 선수가 마치 동물원에 처음 온 아이 같다며 귀엽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호원들 사이에서 몰래 빠져나와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저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걸 보면 한국에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죠. 곧이어 페레이라 선수는 호텔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고 선수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받게 될 모든 수익금을 한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런 나라를 만든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매일 밤 총성 소리를 들으며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아이들은 그런 공포 없이 자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는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요. 팬들은 페레이라 선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며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험상궂은 외모 뒤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한 팬은 페레이라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렸어요. 빈민가의 무표정한 소년이 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페레이라 선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르코스는 그동안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늘 경계하고 긴장했던 선수의 모습이 처음으로 풀어진 순간이었죠.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페레이라 선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나라의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페레이라 선수의 기부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특히 브라질 빈민가 출신 격투기 선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선한 영향력을 조명했습니다. 페레이라 선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쑥스러워했어요. 팬미팅이 끝난 후 페레이라 선수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며 마르코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들었던 삼겹살 맛집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팀은 처음엔 호텔 식사를 고집했지만 한국의 안전한 분위기를 경험한 후라 쉽게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는 용산에 있는 적토바료구이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오픈 주방에서 고기 굽는 소리와 연기가 가득했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식당 분위기에 감탄하며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맛집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이블마다 설치된 은색의 호스를 매우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환풍기라고 설명해주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연기를 바로 빨아들이는 기구라며 한국 고깃집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거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하다며 즐거워했죠. 곧이어 우리는 발효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숯불을 세팅하고 고기를 가져오자 페레이라 선수의 눈이 커졌어요.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려 했지만 페레이라 선수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집게를 건네받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UFC 챔피언의 손이 떨리는 모습이 재미있었죠. 그는 마치 경기에 임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뒤집다가 불판 밖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주변 손님들이 괜찮다며 웃어주자 그도 함께 웃었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첫 삼겹살을 먹는 순간 페레이라 선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특히 직원이 알려준 쌈을 싸서 먹는 방법을 배우고는 한국 음식 문화의 독특함에 놀라워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내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운맛을 무척 좋아했어요. 브라질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한국 에이전시 팀에서 소주 한 병을 권했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몸에 무리가 갈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도 기회라며 한국의 술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시고는 깔끔한 맛에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꽤 독하다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센 술을 먹냐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배 문화가 너무 재밌는 것 같다며 옆 테이블과 함께 짠하며 건배를 하고 서로 술을 따르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페레이라 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과 술 문화를 통해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문화가 인상 깊었다며 내일도 또 오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페레이라 선수가 개인 훈련을 위해 체육관으로 떠난 후 저에게는 4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브라질 에이전시 팀 직원 안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쇼핑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를 추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은근 유명한 쇼핑몰이라며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다이소에 들어서자마자 안나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의 잡화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며 매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다는 점에 감탄하더라고요. 안나는 처음 본 가격표를 보고 계산기를 꺼내 브라질 헤알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럴 만한 게 브라질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상품이 적어도 3, 4배는 비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나는 문구류를 좋아한다며 문구류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안나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고 종이질을 확인해 보더니 브라질에서는 이 정도 품질의 노트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은 훌쩍 넘는데 여기서는 3,000원이라며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다고 하더니 노트 서너 권을 장바구니에 담더라고요. 한참을 다이소에서 쇼핑하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올리브영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브라질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비싸지만 인기가 높다고 들었다며 특히 마스크팩은 한 장에 거의 20,000원까지 팔린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꼭 사야 된다며 올리브영에 가자고 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브라질의 화장품 매장은 대부분 카운터 뒤에 제품이 있어서 직원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신기해 하더라고요. 진열대 앞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마 저도 관광객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안나가 브라질에서 왔다고 하자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피부 타입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주면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가 특히 놀라웠던 건 직원의 피부였어요. 마치 구슬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피부를 가질 수 있냐고 똑같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올리브영 직원은 직원가로 다양한 제품을 써볼 수 있어서 좋은 것들만 골라 쓴다고 하며 자신이 이용하는 제품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각 제품을 제 손등에 발라주며 텍스처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브라질의 높은 습도와 강한 자외선을 고려해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크림 코너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자외선 차단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들었어요. 아침 스킨케어의 마지막은 무조건 선크림이어야 한다면서 안나가 사용하기 좋을 제품을 골라주었습니다. 브라질의 강한 햇살에도 끄떡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해주었어요. 쇼핑 바구니는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토너와 에센스, 크림과 선크림에 마스크팩까지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지만 한국 화장품은 브라질 가격보다 더 합리적이었어요. 직원의 말솜씨에 휩쓸려 저도 충동 구매를 해버리고 말았죠. 계산대 할 때 직원이 다가와 마스크팩 세트를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잘 쓰시길 바란다며 친절한 미소와 함께 건넨 쇼핑백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안나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안나가 짐이 너무 많다며 쇼핑백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잠시 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이 중요한 통역 서류가 든 가방을 좌석에 두고 내려버렸어요. 두 정거장을 지나고서야 가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안나는 가방은 못 찾을 것 같다며 얘기했지만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영무원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에는 페레이라 선수의 다음 일정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욱 초조했어요. 영무원실에 들어서자 여직원이 침착하게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즉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은 열차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초조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영무원이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누가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선뜻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안나는 그걸 어떻게 찾겠냐며 물건은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다고 호들갑이더라고요. 그때 영무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누군가 가방을 들고 영무실로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영무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음 역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열차를 한 정거장 타고 가는 동안에도 설마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역 영무실에 도착하자 제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가방을 발견하고 가져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 여성분은 아직 영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많이 걱정했겠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안나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희의 표정을 본 영무원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공항에서의 일도 그렇고 오늘 가방을 찾은 것도 그렇고 한국은 범죄가 없는 나라 같다며 감탄했어요. 안나는 페레이라 선수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 팀은 페레이라 선수와 강남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전날 삼겹살에 매료된 그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메뉴판을 빼앗다시피 하며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에 이끌려 그것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오자 빨간 국물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마치 오래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김치찌개를 비우고 나서는 옆 테이블의 순두부찌개를 가리키며 그것도 먹고 싶다고 했어요. UFC 챔피언의 엄청난 식욕에 주방장도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먹다가 배가 빵빵해진 페레이라 선수와 저희 팀은 호텔로 복귀했죠. 다들 배가 어디까지 부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배가 불러도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있게 느껴졌단 거였죠.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갑자기 페레이라 선수 방으로 급한 호출이 왔어요. 방에 도착했더니 페레이라 선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과식으로 속이 불편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약을 먹고 나서도 여전히 불편하다고 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같이 동행한 한국 에이전시 직원이 밖에서 산책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들은 페레이라 선수는 마치 귀신 얘기라도 들은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에 걷자고 하냐며 반복해서 물었어요. 경호원들도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며 밤거리를 산책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 선수와 경호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호기심이 불안감을 이겼나 봅니다. 페레이라 선수는 조심스럽게 산책을 해보자고 했어요. 경호원들은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경호원 2명만 함께 가자고 타협했어요. 호텔 밖으로 나온 페레이라 선수는 마치 정글에 들어선 것처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거리에는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에 그는 점점 긴장을 풀었어요. 경호원들도 처음에는 사방을 경계하듯 살폈지만 이내 편안한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경호원은 브라질에서는 밤에 걷는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가로등 아래로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페레이라 선수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속이 한결 나아진 것 같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짧은 산책으로 시작된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홍대 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이제 경호원들의 만류도 무시한 채 거리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며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리를 걷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혼자서 휴대폰을 보며 걷기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다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하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에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밤에 문을 여는 가게는 모두 철창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레이라 선수는 편의점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들어가 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그는 계속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편의점 직원은 놀랍게도 페레이라 선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UFC 팬이라며 사진 한 장만 찍자고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러면서 페레이라 선수는 이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게 무섭지 않냐고,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웃으며 야간 근무가 전혀 무섭지 않다며 오히려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음료를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이런 광경이 너무 신기하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밤에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죽고 싶다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건 CCTV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며 이래서 안전한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브라질의 치안 문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질서 있게 행동했고 싸움이나 고성방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오늘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페레이라 선수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마치 꿈만 같다면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에티켓을 지키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제가 겪은 지하철에서의 분실물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브라질이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가방이 그대로 돌아온 이야기에 페레이라 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치안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살던 리우의 빈민가 이야기를 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밤 총성 소리를 들으며 자야 했고 학교 가는 길에도 늘 강도를 만날까 두려웠다고 했어요. UFC 챔피언이 된 지금도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변화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가 됐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브라질을 떠나 한국으로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식당 강도 사건 이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기억, 그리고 밤길이 무섭지 않은 나라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말했어요. 페레이라 선수는 자신도 언젠가 가족들을 이런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한국처럼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커피잔이 비워질 무렵 페레이라 선수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팬미팅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도 감동적이었지만 질서와 배려가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더 큰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브라질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안전하고 발전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브라질도 한국을 배워 치안이 잘 유지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UFC 선수도 밤길을 두려워하다 오히려 새벽까지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처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어떤 점이 크게 작용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